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9시경부터는 밴 다이크 살인 재판의 배심원들이 판결 작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심원들의 유죄, 무죄 판결이 언제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될지, 또는 내일이 될지, 또는 여러 날 걸리게 될지, 또는 12명의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hung jury, 재판 불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44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했고, 어제 최종 진술 시간에는 양측이 장장 5시간 동안 이 재판의 유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살된 라퀸 맥다놀이 체포될 사람이지 총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살인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 사회 측에서 일부에서는 이 재판은 블랙 시카고 대 시카고 폴리스와의 대결이다 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 측에서는 이것은 위험한 일을 항상 하는 경찰의 정당 방위 사건이지 1급 살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배심원 판결에 대비해서 시카고 다운타운과 상가들이 폭력 시위에 대비해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각급 학교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13,000명 병력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을 해 있고, 소방관 4,100명, 어제 퇴근할 때 개인 소방 장비들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심원 판결의 예상은 어떤 것인지, 또 양측의 최종 진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학교라든가 상가들의 대비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시카고 경찰 병력 13,000명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고, 벌써 휴무제는 없앤 지가 며칠 됐습니다.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12시간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타운 상가를 비롯해서 시카고 주요 상가 지역에 경찰 병력이 증가됐고, 만일의 사태에, 그러니까 마치 라드니 킹 사건 재판 후에 LA 폭동이 촉발됐던 것처럼 대규모 소요 사태가 있을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 당국에다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CPS는 배심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학교 문을 모두 닫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고, 애프터 스쿨 행사들도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 경찰 병력이 이미 투입이 됐고, 수시로 경찰과 긴밀한 연락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을 비롯한 주요 상가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룹 지역, 또 미시간 애비뉴 상가, 한 700여 개의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업체 주인들은 배심원 판결이 나오기 한 2시간 전에 이 일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체 문을 모두 닫는다든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사업주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패리어 체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리에서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제 장장 5시간에 걸친 최종 진술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밴 다이크의 유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44명의 증언 내용을 모두 총정리를 했습니다. 검찰 측은 밴 다이크가 쏜 한 발의 총알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16발 모두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밴 다이크가 6초 만에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피살자가 땅 위에 쓰러진 후에 12초 동안 더 발사를 했고 그동안 테이저, 그 전기총은 바로 30초 떨어진 거리에서 그쪽으로 오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호인 측에서는 라쿠인 맥다놀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테이저가 언제 도착을 할지 밴다이크 경찰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는 칼을 들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당 방위 행위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측의 반론이 있는데 피살자가 칼을 들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장면은 두 개의 비디오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 이 주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만들어낸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그 장면이 실제로 있었고 비디오에만 수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밴다이크는 2개의 1급 살인죄, 16개의 특수폭행죄, 그리고 1개의 경찰 직권 남용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1급 살인죄 대신에 2급 살인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2급 살인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안전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행위, 즉 총을 쏜 것은 unreasonable하다, 부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쏘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급 살인죄는 종신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2급 살인죄는 20년까지 징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85%를 의무적으로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 피고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살인이냐 또는 정당방위냐 그 결정은 배심원 12명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꼭 4년 만의 일입니다. 백인 경찰관인 제이슨 밴다이크가 흑인 청소년인 라쿠인 맥다놀을 16발의 총격을 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인데 시카고시와 경찰은 이 사건 비디오의 공개를 처음에는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1년 만에 겨우 공개가 됐는데 이 비디오를 본 전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경찰 내부에 소위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 끼리끼리 묵인해주고 봐주기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장 보고를 허위로 했던 경찰관 여러 명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시카고 경찰에 대한 Human Rights, Civil Rights 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했고 연방법원의 감독하에 시카고 경찰 개혁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한 명의 경찰과 한 명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해묵은 시카고의 인정 문제, 경찰의 소수계에 대한 잔혹행위 문제 등 더 깊은 문제들이 지금 재판대 위에 올라간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오늘 사설을 통해서 이 재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의 몫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규율 문제, 소수계에 대한 과잉 단속 문제, 경찰의 훈련이라든가 지원 부족 문제, 또 Code of Silence, 침묵의 법칙의 문제, 이런 비리들은 한 재판에서 또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10월 5일) 금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어제 브렉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 논란에 대한 FBI 보고서를 검토했고 캐버노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보여왔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FBI 조사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인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오전 캐버노에 대한 상원 토론을 마치고 이번 주 내 최종 인준 표결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인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시위대 302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렉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일주일 전 열린 자신의 성추문 관련 청문회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버노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사라는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캐버노는 난 모든 판결에 있어 법을 따라왔으며 개인적 정치적 견해에 의해 결정한 것은 없다며 대법원은 결코 당파적인 기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캐버노 지명자를 칭찬한 뒤 분노를 부채질하는 민주당의 저항이 과거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역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의사 드니 무케게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의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무케게와 무라드를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은 전쟁과 무역 분쟁의 무기로 성폭력을 사용하는 일에 종지부를 짓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실업률이 3.7%로 떨어지면서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에 1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기대치와 월 평균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벤다익 살인 재판, 배심원 판결 작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은 5시간 동안의 최종 진술을 통해 가해 경찰관의 총격에 대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오늘부터 그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판결에 앞서 시카고 경찰 13,000명 병력은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상가를 비롯해 각급 학교들도 안전을 위한 보안 강화 조치를 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일에 열리는 시카고 마라톤 대회 주최 측도 시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는 세계 100여국에서 온 약 4,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약 170만 명의 시민들이 이 경주를 참관합니다. 시카고 소방국 요원 4,100명은 어제 귀가시에 소방 개인 장비를 집으로 가져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절스팍 살인사건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가 잡은 범인의 모습을 입수했으나 아직 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에서 74세와 24세 남성 2명을 총으로 살해했는데 범행 동기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범인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10,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다 잠시 주춤하겠지만 밤부터 다시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52도. 내일 토요일과 주일에도 흐린 가운데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토요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8도. 주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62도.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 계속 이어지다 오후 들어 차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8도입니다.